안녕하세요. 황나래입니다. 본업은 영재교육연구실 다니고요. 오늘은 화요일, 목요일은 아메이 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수업이 없고 그렇습니다. 저 아시죠? 되게 편하네요. 처음 강의거든요. 근데 편하게 부담 없이 그냥 늘 하던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주부 생활 1년이면 학년 3학년 까먹는 거 혹시 아세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학벌이 높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요. 주부 생활 한 5년 하면 곱하기 3 해갖고 15년을 까먹는데요. 그래서 한 5년만 하고 나면 수준이 다 똑같대요. 제가 지금 94년도에 결혼을 했으니까 꽤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학력이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때는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하면서 혹시 말 실수를 하거나 아줌마 버전이 나와갖고 이렇게 조금은 우리 버전으로 아줌마 버전이 나오더라도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직업이 영재교육연구실이라는 데가 어디냐면 아이들이 민족사관학교나 국제고등학교나 이런 거 보내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아이는 나보다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나보다는 나았으면 좋겠다. 오늘 대화 된다. 그러면은요, 그렇게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엄마들이 준비하는 시기가 7살이래요. 서울 강남은 그렇거든요. 7살부터 준비하는 데가 저희 영재교육연구실이었어요. 참 사람이 기회라는 게 온다는 게 저는 조카애를 공부시키러 데리러 갔는데 우연히 아가씨 때부터 알던 데였거든요. 근데 마침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몇 달만 봐주시겠습니까?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처해진 상황이 어떠냐면 아이는 좀 키워놨고 아이가 유치원을 다니게 됐고 그러면서 그때 애기 아빠가 사업을 했었거든요. 혹시 사업하시는 남편하고 같이 사시는 분? 네. 생활비 매달 안 주죠? 지 돈 있으면 주고. 수금 잘 되면 줄게 좀 있어봐라. 이러고는 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무원 월급이나 대기업 월급의 안정적인 수입이 아니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게 오르락내리락 할 때가 있대요. 그래서 2-3달 정도 생활비를 못 줄 때도 있고 근데 뻔히 주머니 사정을 아니까 왜 안 주냐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애가 학원을 딱 가게 되니까 유치원에서 회비는 매달 내야 되고 관리비는 매달 내야 되고 의료보험비나 기본적으로 매달 나가야 되는 돈이 있는데 이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때가 제가 딱 그때였어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우리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내가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흔쾌히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너무너무 놀란 게요. 부자들이 어떻게 사느냐를 보게 됐거든요. 가기 전에는 그냥 32평 아파트에 차 한 대 굴리고 외식하고 싶을 때 삼겹살 정도는 구워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이래 살면 되겠나라고 그냥 편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정말 여유 있게 자식 교육 편하게 하고 정말 잘해줄 수 있는 그런 엄마들이 계시는 데였어요. 나이가 똑같았어요. 애들 나이도 똑같고 근데 너무너무 수준 차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고 뭔가 내가 또 다른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느낀 장소가 거기였거든요. 혹시 제가 적어왔는데 저하고 계시는 분하고 제가 수준을 맞춰야 되잖아요. 제가 수준이 별로 높지가 않아서 혹시 인터넷 폰뱅킹 잘 쓰시는 분? 아니다. 난 그래도 불안해서 돈 넣고 뺄 때는 은행 가야 된다. 저 은행 갑니다. 그리고요, 노래방에 만약에 갔다. 그러면 노래방 책자를 뒤지는데 맨 뒷장 3분의 1은 이름도 듣도 보도 못했다. 맞죠? 그 다음에 휴대폰 전화는 걸고 받기만 한다. 그 다음에요, 5,000원씩 내는 커피값이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칼국수 값보다 왜 비싼데? 맞죠? 그리고요, 앞집 신랑이 잘 나가고 진급했을 때 저녁에 잠 안 오고 배 아플 때가 있다. 집에서 테레비 리모컨을 누르는 우리 남편이 짜증나고 미울 때가 있다. 오늘 진짜 딱 저하고 대화가 되시네. 그 다음에요, 옆집 아이들은 아무것도 안 시켜도 맨날 1등 하는데 내 자식은 암만 시켜도 맨날 거기서 발전이 없다. 그래서 속상할 때가 있다. 그 다음에요, 어른들 추석날이나 설이나 용돈 드릴 때 있잖아요. 그때 봉투에 돈을 넣었다 뺐다 해본 경험이 있다.
그러면서 꼭 드리면서 어머니 내년에는 좀 더 드릴게요. 맞죠? 저도 좀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가계부를 쓰는데 매달 더도 말고 딱 20만 원이 모자란다. 맞죠? 응, 많이도 안 모자라요. 아무리 아껴도 꼭 말일 되면 어디서 뭔가 구멍이 터져가지고 들어가는 구멍이 생긴다. 그죠? 제가요, 그냥, 저는 이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여유있게 살지도 않았고, 그냥 큰 욕심 없이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영재라는 데 가서 공부를 했는데요. 참 재밌는 게 시대 변화에 대해서 먼저 배우게 됐거든요. 아이들 교육도 혹시 바뀌고 있는 거 아세요? 예전에 우리 어릴 때는, 저희들이 어릴 때는 농업화 방식으로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셨어요. 열심히 해라. 열심히만 살면 된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에 갔을 때 또 조금 변화돼요. 뭔가 특별한 기술을 가져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장에서 내가 인정을 받거나 회사에서 인정을 받으려 그러면 뭔가 내가 특별한 노하우를 가져야지 괜찮다. 그러면서 창의성 개발 얘기도 조금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바뀌고 있어요. 혹시 오늘 오신 분 중에 아메이 교육을 나도 한번 들어볼란다 오신 분도 있으시지만 애들 공부는 어떻게 하나 그런 얘기 좋은 얘기 많이 한다더라 해서 오신 분들도 많으시죠. 예. 지금 홈플러스나 롯데백화점이나 이런 데들이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유통업체였어요. 물건만 판매하는 데였는데 지금 가시면 문화센터 되게 많으시죠. 무료 강좌도 많거든요. 유통회사도 변하고 있어요. 소비자들 혜택을 위해서 뭔가 배려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강좌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문화센터들이 생기는데 아메이마트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아메이 세미나를 오면 교육하고 세뇌시키고 그래서 아메이를 어떻게 끌어넣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요. 그냥 편안하게 주부들이 지금 이 시간에 집에 계시면 그냥 차 한잔 하시고 앞집 아줌마랑 수다 떠시잖아요. 그 시간에 여기에 나오시면 그냥 저처럼 아이 교육에 관심 있는 얘기를 해줄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련된 얘기를 해줄 때도 있고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때도 있고 그냥 주부들이 무료 강좌를 들을 수 있는 좋은 자리다 생각하고 편하게 오시면 되거든요. 혹시 집에 돼지 저금통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우리 아이는 돼지 저금통에 열심히 저금을 한다. 요즘은 돼지 저금통에 저금하게 시키면 안 된다 하시거든요. 제가 들은 세미나 중에 한번 비교를 해봐 주세요. 돼지 저금통에다가 저금을 해요. 그러면 여기다가 100원을 넣든지 200원을 넣든지 저금을 늘 하잖아요. 1년이 딱 됐다고 보세요. 이 안에 들어있는 돈은 그대로입니다. 단지 마이너스는 뭐가 되냐면 우리나라 화폐가 돌지를 못하죠. 회전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멈춰져 있는 거예요. 이 화폐 때문에 멈춰져 있는 화폐 때문에 드는 돈이 더 많다 하거든요.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산수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하루에 30원을 저금을 합니다. 곱하기 일주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이 지난 후에 돼지 저금통에는 돈이 얼마가 들었겠습니까? 210원. 이렇게 답 적은 기억 있으시죠? 예전에 우리 어릴 때는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지금 애들 산수책을 2학년이나 3학년만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런 얘기는 없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닭이, 엄마 닭이 한 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엄마 닭이 병아리를 낳는 거예요. 아니, 알을 낳았어요. 알을 낳았는데 5개를 낳았어요. 근데 단 기준이 암탉을, 이제 여자 닭을 낳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렇게 알을 5개를 낳았습니다. 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6개월 뒤에 이 알이 깨어나서 병아리가 되고 엄마 닭이 돼서 또 알을 낳을 수 있다라고 가정이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6개월 뒤에 또 알을 낳았을 때 알은 전체가 몇 개가 되겠습니까? 라고 혹시 보신 거 기억나세요? 요즘 애들 산수책은 이래요. 그럼 우리 계산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5개씩 또 낳는 거예요. 요까지 할 때는 총 엄마 있고 해서 6마리죠. 근데요, 여기서 한 단계가 더 내려가면 총 몇 마리가 되냐면 깨어나는 거는 30마리거든요. 기존에 있던 것까지 해서 36마리가 돼요. 다시 6개월 뒤에는 36마리가 알을 낳을 수 있어요. 곱하기 5개. 그래서 6개월 뒤에는 요 답이 나오고 또 6개월 뒤에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딱 1년 뒤에는 총 알은 몇 개가 될까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죠. 총 알은 180개가 되죠.
저희들이 배웠을 때는요, 노력한 만큼 돈 나오는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요렇게 시스템을 이용하는 시대로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교육을 하시거나 뭔가 교육을 하실 때 어쨌든 아껴라. 어쨌든 아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네가 부자가 되라. 며칠 전에 어젠가 신문 보셨죠 혹시? 그 부동산 얘기하면서 적금 열심히 넣어갖고 직장인이 3년 만에 3천만 원 모았는데 자기가 집에서 물려받은 거는 2억짜리 아파트가 5억이 돼가지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거. 부동산도 시스템으로 들어가거든요. 보세요. 예전에는 어쨌든 네가 아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저금을 해라라고 아이들한테 가르치셔야 되는데요. 지금은요. 네가 뭔가 처음부터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이 닭을 내가 못 참고 너무 배가 고파서 홀딱 털을 벗겨가지고 백숙이나 튀김을 해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다음 단계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 6개월을 투자하고 이 6개월을 투자하는 데 대해서 개념이 없어요. 근데 요거를 참고 열심히 그럼 이것도 키우면서 고민할 거잖아요. 여기서 알 낳는 닭이 나올까 말까. 그게 본 적이 없으니까 못 믿잖아요. 나올까 말까 고민하면서도 열심히 모이주고 열심히 키워서 그 다음에 독수리가 오나 너구리가 오나 열심히 해서 잘 키워서 요렇게 알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한 단계가 더 내려가면 36마리하고 180개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요 차이 나는 것도 아이들이 배워본 적도 없고 저희들이 알지도 않고 근데 만약에 180개 알을 낳을 수 있는 시스템이 딱 되고 나면요. 그 다음 날부터는 매일매일 이 달걀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요즘 애들한테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서 네가 시스템을 가져라. 요게요. 1차 수입에 해당이 되거든요. 수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1차 수입은 내가 출근을 해야 돈이 나오는 수입. 내가 하루 일당이 세면 셀수록 판사님도 마찬가지고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변호사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내가 출근을 해야 돈 나오는 수입은 모두 1차 수입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로 우리나라에는 98%의 인구가 이 돈을 받고 있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요. 만약에 손을 다치신 거예요. 그럼 병원 문을 잠깐 닫아야 되죠. 근데 닫으면 손님 떨어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와이프가 출근해가지고 저희 신랑이 의사인데요. 제가요 우리 신랑이 아파가지고 2개월 동안은 제가 진료할게요. 쌍꺼풀 수술 50% DC해드릴게요. 됩니까? 안 되죠. 그 수입이 1차 수입이거든요. 우리 신랑이 일하러 못 가도 내 지금 내일부터 내가 대신 나갈 수 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그죠? 그 다음에요. 2차 수입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는 2차 수입에 들어가거든요. 요거는요. 우리나라 현재는 2%만 이 수입을 받고 있어요. 이 2%가 우리 주변에 없기 때문에 이 수입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이해되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올림픽 금메달 따신 분. 금메달 따신 분이 금메달 딸 때까지는 힘들지만 따고 나면 매달 인쇄 수입 받으시죠.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되면 이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가수들, 그 다음에 책 쓰신 분들 있죠. 작가들. 그럼 또 가깝게요. 혹시 내 주변에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임대료를 받는다. 아파트에서 월세를 받는다 하시는 분. 있는 분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건물 가지고 있는 건물주인들도 요 2차 수입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통장을 은행에 돈을 듬뿍 넣어가지고 매달 내가 돈을 받는다. 거기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G마켓 사장님요. G마켓 사장님은 매일매일 출근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확인이 안 되거든요. 쇼핑몰을 만들 때까지는 열심히 노력하고 어느 정도의 회원이 모일 때까지 노력은 하셨겠지만 지금은 골프 치러 가실 수도 있고 뭘 하시는지 확인이 안 돼요. 근데도 가만히 계셔도 24시간 전국에서 클릭을 하죠. 그래서 매출이 오르잖아요. BC카드 사장님요. 전국에 BC카드 회원이 많아요. 그죠? 회원들이 열심히 카드를 끄면 결국은 누가 부자가 됩니까? BC카드 사장님이 되시죠. SK텔레콤 사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거든요. 지금은 인터넷 때문에 발달이 돼서 예전에는 2차 수입이 요 정도까지 한계였어요. 근데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요런 수입들도 많아지게 됐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소개해드릴 오늘 프로슈머라는 직업이거든요. 혹시 슈퍼 많이 가시죠? 여기 계신 분 중에 슈퍼 안 가시는 분은 없잖아요. 내가 쓰는 거를 열심히 현명하게 잘 써서 나한테 뭔가 수입이 되게 하는 그게 프로슈머라는 새로운 직업이거든요. 별표 3개 해갖고요. 내가 아이가 있다 하시는 분은 메모해 주세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뜨는 직업. 저는 이제 수업을 하면서 엄마들하고 뜨는 직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왜냐하면 직업은 돈도 돼야 되고 뭔가 보람도 있어야 되고 뭔가 앞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부자가 되라라고 가르치거든요. 혹시 부자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세요? 부자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느냐면 제가 읽어본 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필요한 걸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고 내 자식의 교육비를 고민하지 않고 낼 수 있고 내가 돈이 없어서 남한테 빌리지 않고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되는 사람은 부자다. 맞습니까? 그게 부자잖아요. 큰 욕심 없이. 그치? 그런 부자가 되게 하려 그러면 우리 아이가 그 직업에 맞는 걸로 맞춰서 키우시면 훨씬 유리하거든요. 앞으로 뜨는 돈 되는 직업에 저희는 이제 제가 다니고 있는 직업에 엄마들끼리 같이 또 이렇게 홈스터디처럼 이렇게 공부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들은 자라온 건 산업화 방식으로 자랐고 아이들은 정보화로 커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제대로 잘 키우기 위해서 엄마들끼리 이렇게 책 하나 선정해서 같이 공부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공부하는 내용 중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 앞으로 뜨는 직업은 정보보안 전문가입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요. 지금 G마켓이나 옥션이나 여러 가지 다음이나 인터넷 사이트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회원 등록을 하시면 기본으로 주민등록번호는 넣어야 되고요. 거기서 물건을 사면 카드 번호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 중요한 정보들을 다 올리게 되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그걸 해킹을 왕창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데 써버렸다. 큰일 나죠. 만약에 어떤 사이트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소비자들이 그 사이트 절대 안 써요. 그 물건 아무도 안 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트의 정보를 정확하게 보완을 해서 철저하게 지켜주는 사람의 직업이 앞으로 뜬답니다. 근데 이 직업은 출근할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왜 재택산업이 뜬다. 우리 예전에 그런 거 들으셨잖아요. 집 안에서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고 이 직업은 여자들도 가능해요. 그래서 여자들 보고도 우리 아이들 보고도 IT 쪽이나 이런 것도 여자친구들 공부 많이 하라 그러거든요. 요 직업도 괜찮고요. 두 번째가 돈 되는 직업 중에 또 하나가 게임 기획자가 들어갑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컴퓨터를 너무 많이 해서 짜증나 죽겠다. 시간 정해가지고 하지 말라고 해도 그거에 목숨을 건다. 그런 분 있으시죠? 네, 두세요. 괜찮아요. 게임 기획자라는 건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리니지 게임을 해가지고 돈을 얼마를 벌었겠습니까? 그걸 개발을 해서. 자기가 그 게임을 얼마나 빠져갖고 좋아하지 않으면 그거보다 더 나은 게임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아이가 게임을 열심히 하면 옆에서 엄마가 한마디만 해주세요. 야, 다음에는 그거보다 더 재밌는 거 한번 개발해보지. 니나 할 수 있다. 그거보다 더 재밌고 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만들면 되잖아. 이 게임 즐기고 그거보다 더 좋은 것도 한번 생각해가면서 게임해라. 그러시면 되거든요. 게임 기획자 이해되시죠? 요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드는 직업 중에 하나가 FTA 협상가가 있어요. 요즘 FTA 얘기 뉴스에 많이 나오시죠? 근데 엄마들 FTA 지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그거 아무 상관없다 그러시잖아요. 요건 내가 나중에 또 얘기 잠깐 드릴게요. 외국의 문화라든지 외국의 상황을 정확하게 내가 분석해서 알지 않으면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이렇게 뭔가 협상을 할 때 저희들이 손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10년 뒤쯤이나 5년 뒤쯤이 되면 이런 협상가들이 아주 대단한 직업으로 간대요. 대단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미리 이쪽으로 키우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지금 영어는 기본이죠. 중국어는요. 앞으로 10년 뒤면 2020년 뒤면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큰다거든요. 그때는 중국어를 잘하는 것도 경쟁력이 됩니다. 그렇고요. 인도는요. 인도도 앞으로 괜찮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괜찮고요.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헤드헌터라는 직업 들어보셨어요? 헤드헌터라는 직업은요. 내가 알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 훌륭한 사람이 많고요. 또 내가 알고 있는 회사의 사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회사 사장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딱 해서 그 회사의 소개를 딱 시켜주는 그 사람이 헤드헌터거든요. 우리가 그냥 편하게 중매쟁이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렇게 아는 사람 많고 인간성 좋은 사람이 이 사람 소개해서 이렇게 해주고 이 사람 소개해서 이렇게 해주고 하잖아요. 그것도 인생 사는데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직업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요. 사회적으로도. 이 회사에 필요한 인재를 내가 딱 소개를 해주고 그래서 이 회사도 잘 되고 나도
뭔가 잘 되는 그런 헤드헌터인데 이 직업의 문제점은요. 발이 넓어야 돼요. 맞죠? 아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요. 또 좋은 점은 아는 사람이 수준이 좀 높고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도 많이 알아야 되고요. 회사 사장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뭔가 로비를 하려 그러면 내가 골프 정도는 기본으로 쳐야 되거든요. 내가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그러려 그러면 우리 아이의 수준이 그 정도 높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이의 수준을 높이려 그러면 엄마가 수준이 높아야 된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는 게 이런 직업도 들어가거든요. 두두두두 내려오면 9번째 브랜드 매니저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브랜드 매니저라는 직업이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그런 프로슈머라는 직업이거든요. 어떤 제품이나 어떤 쇼핑몰이나 이거를 제대로 공부를 해서 소비자들한테 제대로 알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한테 돈이 되는 그런 직업이거든요. 혹시 아메이는 아시죠? 기존에 아시는 분. 근데 아메이 다 안다. 다 아시죠? 근데요, 지금 인터넷으로 바뀐 아메이는 기존의 다단계 아메이라고 딱 생각하시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접목이 안 되거든요. 일단 기존에 알고 계시던 아메이는 딱 접어두시고요. 제가 지금부터 그 브랜드 매니저, 인터넷으로 바뀐 인터넷 아메이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소비자만 하셔도 혜택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는 한 집에서 충분히 캐시백을 받고요. 미국의 퀵스타 회원들은 한 집에 13만 원 정도 캐시백 받으신대요. 한 집에 가정에서요, 생활비를 13만 원 아끼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현명하게 써서 13만 원 캐시백 받으면 똑같잖아요. 재밌게 현명하게 소비하시고 캐시백 받으시면 되니까 소비자 하실 분도 들어두시면 돈 많이 되세요. 여기 신문에 보면 거리로 나온 사이버머니 해가지고 1조 3천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마일리지, 캐시백 이런 얘기 들으신 거 얼마 안 되죠? 근데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요즘 쇼핑몰이나 미장원까지만 해도 마일리지 안 해주는데 하나도 없거든요. 그 마일리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시장이 1조 3천억이거든요. 비교를 하자면 우리나라 전체 통닭 시장이 1조래요. 화장품 시장이 2조. 수입 화장품까지 다 포함하면 4조 7천억이라거든요. 그거랑 비교해 보시면 마일리지 시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마일리지를 모아서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이 프로슈머라는 직업이거든요. 요게 신문 복사한 건데 초등학교 책에도 나오고 중학교 책에도 나오고 고등학교 책에도 나오고 대학교에도 이런 학과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는 소비자들이 아주 비싼 거, 품질 좋은 걸 쓰거나 아니면 아주 싼 걸 쓰거나 그러면서 생필품 구입은 할인 쿠폰이나 마일리지를 악착같이 쓰고요. 유통업체가 크게 3가지로 나뉜답니다. 할인점, 아시죠? 명품점. 혹시 백화점이 명품관으로 바뀐 거 느끼셨어요? 저 같은 사람이 가면 살 게 없어요. 동그라미 하나를 빼면 주면 몰라도 이게 수준이 안 맞아서 살 수가 없거든요. 백화점 입장에서는 저 같은 사람 10명 오는 것보다 아주 대단한 사모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골드카드 쫙 끌고 가시는 게 훨씬 이익이래요. 그래서 균일가라든지 세일 상품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느끼셨죠? 그러면서 아주 고가에 한 벌 쫙 서 있으면 100만 원 넘는 비싼 물건들이 더 많아졌잖아요. 명품점으로 바뀌고 있고요. 3번째에 보면 전문점이라는 게 있어요. 전문점 얘기는 못 들어보셨죠? 요게 공장하고 소비자하고 직거래하는 걸 전문점 사이트라 그러거든요. 제가 유통에 대해서 잠깐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기존에 있던 유통이라는 게 공장에서 한 300원의 물건을 만들죠. 그러면 광고를 해요. 총판, 도매, 소매, 소비자한테 1,000원의 물건이 옵니다. 맞죠? 지금 고등어도 이렇게 하고요. 배추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 형태의 유통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할인점 유통. 할인점 유통은요. 공장에서 한 300원의 물건을 만들죠. 그러면 광고는 똑같이 하고요. 요 중간 단계를 대기업에서 하나로 묶었죠. 홈플러스나 롯데마트나 메가마트나 까르푸나 월마트나 많죠. 소비자한테는 30% 할인해서 700원 정도의 싸게 물건을 주고요. 그 다음에 한 곳에 가면 여러 가지를 다 볼일을 볼 수 있어서 소비자들이 이쪽을 많이 선택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전문점 유통요. 전문점 유통은요. 공장에서 직접 물건을 만듭니다. 350원에. 그러면 여기나 여기 물건보다는 질이 좋거든요. 그 다음에 소비자한테는 700원에 줍니다. 회원 소비자한테.
회원 등록을 하신 소비자한테는 30% DC를 기본으로 해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바로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마음에 안 들면 공장이 책임을 져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 있냐면 100%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라는 게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거 들을 때 이해가 안 가대요. 제가 비교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홈플러스에 가셔서 콜라를 한 병 사신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먹었어요. 근데 한 보름이나 됐는데 이게 뚜껑이 열려 있어갖고 김이 다 빠져버리는 거라. 그 마시니까 맛이 없죠. 다시 들고 가서 이거 맛이 없는데요. 반품해 주세요. 그러면 두 말도 안 하고 예 알겠습니다 하는 게 전문점 유통이에요. 여기하고는 다르죠. 왜냐하면 공장에서 물건을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책임도 내가 질게요. 소비자하고 우리 믿고 거래하는 건데 그 정도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90일 동안 써보고 마음에 안 드는 거는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써보세요 하는 게 요 제도거든요. 이거를 지금 47년째 하고 있거든요. 또 재밌는 게요. 전문점의 혜택이 또 있어요. 앞으로 광고 모델이 혹시 없어지는 직업인가 아세요? 비교를 하자면 푸르지오 아파트 있죠. 그 김모 탤런트가 선전하잖아요. 막 선전을 아파트 멋있어요 이러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냐면 와 저거 진짜 좋겠다 이사 가고 싶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요즘 10대나 20대들은 뭘 하냐면 그거 자기가 거기서 찍은 것도 아니고 김모 탤런트가 거기서 사는 것도 아니고 맞죠? 꾸며가지고 사진만 찍었잖아요. 비싼 몇 억짜리 광고비 들여서 그거 왜 하는데? 젊은 애들이 그런데요. 요즘 서울 사람들 되게 현명하신 거 알잖아요. 그 서울에서는 아파트 전체를 주부들이 데모해가지고 있잖아요. 캐시백으로 돌려줘라 그래가지고 광고 안 하고 우리가 광고할게. 아파트 당합하잖아요. 광고 우리가 할게. 그거예요. 아줌마들끼리 분녀회에서 우리가 똘똘 뭉쳐갖고 아파트값 올리고 우리가 해결할게. 대신 그 돈 우리도.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아파트 샷이 있죠. 한 집에 한 300만 원 넘잖아요. 샷시를 공짜로 한대요. 광고 모델이 없어지는 직업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그 다음에 요 중간 돈이 누가 가져간 거냐면 여기 홈플러스나 롯데마트나 대기업 사장님이 가져갔던 돈이고요. 그 다음 돈은 슈퍼 아저씨가 가져갔던 돈이에요. 맞습니까? 전문점의 돈, 캐시백 되는 돈은 아주 투명한 돈이에요. 이 중간 돈을 소비자들한테 돌려줄게. 소비자 혜택을 많이 해줄게 하는 게 요 전문점이거든요. 근데 보너스의 형태가 세 가지가 있어요. 1차 보너스는 뭐냐면 당신이 쓴 만큼 마일리지 잡아서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거고요. 2차 보너스는 뭐냐면 당신이 많이 알려서 광고한 만큼 요거를 로얄티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요거고요. 3차 보너스는 아주 내가 가진 쇼핑몰이 커요. 그럼 당신이 노력을 정말 많이 했네. 인센티브 방식으로 더 주는 거. 이게 3차 보너스거든요. 1차 보너스는 21%, 2차 보너스는 6%거든요. 3차 보너스는 나머지 부분. 이렇게 해서 총 35%를 3차 보너스에는 3차는 연말 보너스도 있고 여행 보너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 있거든요. 35%를 소비자들한테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유통이 이겁니다. 그럼 제가 비교를 한번 잠깐 해드릴게요. 여기를 가시는 게 이익인지 여기를 가시는 게 이익인지 비교를 해봐 드리자면 작년에요. 여기에 매출이 얼마였냐면 8조 7천억이었습니다. 이게 전부 우리나라에 다 떨어지는 건 아니죠. 여기가 우리나라 업체라고 생각하시는 분. 영국의 테스코에서요. 87%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수수료 열심히 돈을 벌어서 영국으로 가는 돈이 우리나라에 남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100% 우리나라 사장들이 다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정도의 매출이 있을 때 5% 소비자한테 캐시백 해드리죠. 그게 총 캐시백 되는 돈이 작년에 390억이었어요. 그러면요. 똑같이 여기 아메이 마트를 이용했다라고 요 똑같은 금액의 매출이 일어났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8조 7천억에 우리는 35%를 마일리지로 받잖아요.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서 외워왔거든요. 2조 7,300억. 비교 한번 해봐드릴게요. 요 돈하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인가. 연봉 1억 받기 힘들죠. 우리 남편이 연봉 1억 받는다. 이럴 때요. 10원도 안 쓰고 1년 내도록 모으면 1억. 그게 390년을 모으면 요 마트가 캐시백 해준 돈입니다. 작년에 캐시백 해준 돈. 근데 만약에 아메이마트로 바꿨다. 연봉 1억 받는 사람이 10원도 안 모으고요. 안 쓰고요. 27,300년을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똑같이 소비를 하거든요. 근데 내가 어느 마트를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긍정적으로 현명한 소비를 했냐에 따라서 요거를 캐시백 받으실 수도 있고 요거를 캐시백 받으실 수도 있어요. 이게 인터넷 아메이거든요. 그러면 이해되십니까? 앞으로 그러면 나는 아메이 모르겠다. 아유, 난 아메이 별로 관심도 없는데 하시더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는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쓰겠나? 제가 요거를 봤거든요. 요 전문점 앞으로 많아지는 거 이해되세요? 전문점을 쓰는 사람은 점점 많아질 거예요. 되게 재밌는 게 전문점은 공장에서 물건을 직접 만들잖아요. 만드는 물건 혹시 써보신 분 계세요? 한 번도 물건 안 써보신 분 여기는 없죠? 아메이 그러면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물건은 좋다더라. 소개시켜드려 볼게요. 아메이 회사는 OA1 등급. 요게 뭐냐면 피파. 축구 그것도 이렇게 피파에서 딱 등급을 매겨가지고 어느 나라 몇 등, 어느 나라 몇 등 계속 통계를 내죠. 무디스라는 회사는요. 전 세계의 국가나 은행을 등급을 쫙 매겨서 발표를 해요. DNB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는 뭐를 하냐면 전 세계의 기업을 다 모아요. 500명 이상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다 모아가지고 신용평가를 쫙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회사가 얼마나 괜찮을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재정 상태라든지 그 회사 사장들의 도덕성이라든지 앞으로 비전을 전부 다 계산을 해서 등급을 매기는데 요거 OA1을 받는 게 전 세계에 12개 정도 되는 회사가 들어있습니다. 요 회사에는 어떤 게 있냐면 컴퓨터적으로 제일 대단한 회사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이 등급을 받고 있고요. 음료업계에서 전 세계 최고다. 코카콜라죠. 맞습니다. 코카콜라도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휴렛패커드라든지 혹시 그 마트 할인 매장 중에 전 세계 최고의 회사는 월마트겠죠. 네, 맞아요. 월마트도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3M이라든지 전자회사 중에 또 제일 괜찮은 회사 에디슨이 만든 제너럴 일렉트릭도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많은데 여기에 아메이가 17년 연속으로 들어있거든요. 왜 이 회사가 이렇게 대단한지 제가 잠깐만 설명드려 볼게요. 아메이에서 만드는 거는요. 공장에서 제품의 원가를 많이 들여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연구기금, R&D 비용을 많이 투자하고요. 그 다음에 매출의 2%를 환경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만든 제품의 질은 아주 우수합니다. 가장 오래된 게 72년 역사가 된 뉴트리라이트가 있거든요. 제가 또 뉴스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혹시 의사, 우리 아이가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있으시죠? 메디칼 닥터 해가지고 MD라고 하거든요. 요렇게 의사 직업도 있고요.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나 요런 데는요. MD라는 직업이 있어요. 혹시 예방의학이란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연치유요법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두 분의 의사가 한 명의 환자를 같이 진료합니다. 그래서 병이 났을 때 부러지거나 다쳤거나 이럴 때 치료하는 의사도 있고요. 암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건강요법을 처방을 해드려서 그 사람한테 자연치유요법으로 대체의학 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의사들도 있거든요. 요것도 새로 나온 직업입니다. 요 MD 직업이 뭐냐면 똑같이 처방을 해서요. 의료보험까지 적용이 다 된대요. 근데 요런 의사들이 처방해주는 제품 중에 미국, 캐나다 전체 매출의 10%를 차지하는 게 아메이의 뉴트리라이트 제품이랍니다. 의료보험도 되고 PB도 잡히고 괜찮죠? 이런 제품들이 있고요. 뉴트리라이트는 정말 유기농으로 매일경제신문에도 다 났잖아요. 미국하고 캐나다 매출의 10%면 어마어마한 제품이거든요. 그 다음에 화장품이 들어있거든요. 혹시 요번에 그 전 세계 5대 명품 브랜드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오죠. 전 세계 5대 브랜드 명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4대 명품 화장품 중에서 중금속 배출된 남대나 그것도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혹시 부자들은 돈을 어떻게 모으는지 아세요? 푼돈을 다 모아요. 돈 나가는 구멍을 다 막으면 푼돈이 다 모이죠. 그러면 점점 부자가 된대요. 그게 종잣돈이 되니까. 근데 평범한 사람들은 푼돈은 그냥 쉽게 생각한대요. 아, 뭐 몇만 원 뭐 어때? 그러면서 아유 어떻게 부모님한테 재산을 좀 받아볼까? 로또라도 좀 걸려볼까? 이런 거 고민하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전문점을 이용할 소비자들이니까 부자의 개념으로 한번 봐주세요.
건강보조식품이면 내가 여유가 될 때 많이 드실 수 있죠. 그 다음에 미리 건강을 챙기시면 다음에 큰 병이 없기 때문에 돈을 더 아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화장품은요. 여기 계신 주부들이 평생 스킨 로션을 몇 개나 쓰시겠습니까? 평생 스킨 로션을 몇 개나 쓰시겠습니까? 스킨 로션 쓰시는데요. 광고업체 아가씨들이나 광고업체에서 돈 가져가시죠. 대리점에서도 돈 남기죠. 방판 아줌마 돈 남기죠. 그 다음에 화장품 가게에서도 사장이 돈 남기잖아요. 아무리 세일하는 스킨 로션을 쓰셔도요. 그거 하나 때문에 돈을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죠? 근데 아메이 거는요. 아메이 아티스트리는 공장도 가격으로 공장에서 나온 돈을 내가 직접 바로 받으실 수 있고 그 중간 돈만큼을 내가 캐시백을 받으실 수 있잖아요. 스킨 로션 하나라도 계속 내가 캐시백 받고 직거래로 쓰세요. 제품의 질 좋고 맞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써보시고요. 정말 내 피부에 맞는 거 선택하셔서 써보시면 돼요. 화장품도 종류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생필품. 혹시 아메이 물건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메이 비싼 거 맞습니다. 근데 알아보면 싼 게 더 많아요. 근데 왜 비싸냐면요. 예를 들면 녹차 있죠. 녹차에요. 이렇게 다른 거 보시면 기름띠가 살 뜰 때가 있어요.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그게 농약을 많이 쳐서 농약 기름이 뜨는 거거든요. 녹차 한 잔을 마셔도 나는 농약 없이 정말 유기농으로 된 거 좋은 거 드실란다 하시면 아메이 거 드시면 되고요. 나는 그냥 꼴랑 한 잔 마시는 거 그냥 싸게 좋게 먹을란다 하시면 그냥 바깥에 거 드시면 돼요. 몇십 원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제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 물건이 왜 비싼지만 알아보시면 되거든요. 아메이는 물류비라든지 이런 걸 아끼기 위해서 고농축이에요. 그래서 제대로만 잘 쓰시면 훨씬 싸거든요. 그 다음에 물로 흘러갔을 때 72시간이면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되는 생분해성 세제거든요. 그래서 가루 세제, 그 다음에 퐁퐁, 디시드랍스거든요.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가 정말 더 싸고 더 좋게 돼 있어요. 알아보고 쓰시면 더 제대로 잘 쓰실 수 있거든요. 요만큼이 아메이 본사에서 만드는 물건이죠. 본사에서 만드는 물건들이 한 650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본사에서 450가지를 만들고요. 전 세계에서 아메이는 전 세계 90개 지역 및 국가의 여러 나라가 연결이 돼 있어서 그 나라에서 잘 만드는 물건을 올려놨어요. OEM 방식으로. 거기에 있는 물건이 한 200가지 정도 되거든요. 향수라든지 그 다음에 넌스틱 프라이팬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연결이 돼 있는데 요거는 기존에 알고 계시던 아메이잖아요. 요 아메이 말고요. 지금부터 제가 이제 전문점 아메이 또 설명드려 볼게요. 요렇게 됐을 때 기존에 알고 계시던 아메이는 보세요. 47년 전부터 전 세계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좋은 물건들을 써야지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47년 전에는 인터넷도 안 되고 택배도 안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회원하시는 분 대표가 차를 몰고 공장까지 가서 물건을 이만큼 사왔어요. 그래서 집에 쌓아놓고 마진을 붙여서 팔았거든요. 예전에 아메이는 그랬던 게 맞습니다. 그랬는데요. 지금은 인터넷이 되고 택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직접 바로 쓰고 바로 캐시백이 되니까 이 전문점으로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모인 게 총 몇 명이냐면 작년 기준으로 60만 명의 회원이 모였거든요. 그러면 한 집에 회원이 가족이 4명. 그러면 총 240만 명의 단골 회원이 딱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벌이 있는 대기업이 손을 잡았어요. 예를 들면요. 연세우유요. 우유 다 받아 드시죠. 연세우유가 우리나라에서 질이 제일 좋거든요. 왜냐하면 연세대학교에서 이 우유 일을 해서요. 번 돈으로 장학금으로 써요. 그래서 업체에서 가져갈 때 우유를 제일 좋은 걸 가져간대요. 그리고 농림부에서 한 HACCP라는 유해 물질 그 기준 있죠. 그거를 모든 제품이 통과한 게 연세우유랍니다. 그래서 연세우유가 돼 있거든요. 전문점 회원은 연세우유 대리점에서 본사에서 받아줄게. 이렇게 돼 있어요. 대리점을 통해서 하지 마시고요. 본사랑 직거래 하시면 30%의 마일리지를 소비자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돈벌이 있는 회사가 핸드폰 회사죠. LG텔레콤, SK, KTF. 지금 다 여기 계신 분들 핸드폰 다 쓰시죠? 앞으로 핸드폰 몇 년 정도 쓰시겠습니까? 계속 쓰실 거죠? 본사랑 직거래 하세요. 전문점 회원은 받아줄게라고 약속이 돼 있거든요. LG텔레콤은 사용요금의 50%를 마일리지로 잡아줍니다. 매달 쭉. SK는요 35%, KTF는 45%거든요.
앞으로 핸드폰 매출은 더 많아지죠.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을 대리점 사장님 주머니에 돈 들어가게 안 쓰고 자기가 캐시백을 받고 싶어 하거든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요 회사에서요. 지금 어떤 일을 시작을 했냐면 대리운전을 시작을 했어요. 대리운전요. 그래서 전화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위치 확인이 자동으로 다 되거든요. 손님 어디 계세요? 묻지도 않아요. 술 취한 사람 붙잡고 그 물어보기 힘들잖아요. 위치 확인하기야. 바로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근처에 있는 대리운전 총각이 바로 가요. 그러고는 자기 집이 입력이 돼 있잖아요. 집으로 바로 모셔다 드려요.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그냥 가요. 근데 대리운전비가 그 다음날 핸드폰 요금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제는 그 다음 달에 하시면 돼요. 지금 요게 포항에서 시작을 했다 하거든요. 그러면 점점 휴대폰으로 결제되고 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휴대폰 요금은 많아져요. 많아지는데 본사랑 직거래 하시면서 이 어마어마한 마일리지를 직접 받으시는 게 훨씬 이익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로텔레콤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지금 앞으로 이 시장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지금 내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집에 인터넷 연결 다 돼 계시죠? 전화 다 쓰시죠? 테레비 다 보시죠? 그거를 본사랑 직거래 하셔서 30% 마일리지 받으시면 돼요. 디지털 테레비 있죠? 리모컨으로 뻑뻑뻑뻑 누르면 결제 다 되고 은행 결제 다 보고 테레비 다 보고 피자 시키고 하는 그 서비스가 아메이에 지금 연결이 돼 있거든요. 하나로텔레콤에서 단골을 모으기 위해서는 아메이랑 손잡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테레비 보시는 분만 모아도 앞으로는 아메이 돈이 됩니다. 인터넷 아메이 무섭죠? 그러면서 연결돼 있는 쇼핑몰들이 많아요. 제가 또 예만 들어드릴게요. LG몰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LG전자 본사가 아메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에 가시면 트롬 세탁기도 있고요. TV도 있거든요. 요번에 우리 소비자 중에 같이 공부하시는 분 중에 여기서 TV를 사셨거든요. 120만 원 주고 사셨어요. 근데 똑같은 품번으로 전자랜드에 가셔서 확인을 해보니까 요렇게 달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네요. 내가 보니까 이거던데 이게 왜 이래요? 그러니까 절대 그 마진으로 그걸 팔 수가 없다 하더래요. 근데 되도록이면 똑같은 그 품번의 제품들은 잘 없죠. 혹시 백화점 물건 수출품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백화점 물건 좋고 대리점 물건 좋고 그 다음에 홈쇼핑이나 마트 물건이고 요 ABCD 등급 있는 건 아시죠? 우리 학부모님 중에요. 여기에 트롬 세탁기 안에 통을 만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아메이 물건 진짜 좋거든요. 이러니까 그 사장님이 안 돼요. 어떻게 하냐면 3등급으로 만드신대요. 통을, 안에 있는 통을. 그래서 마트용 따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백화점용 따로 만들고요. 아메이용을 따로 만든대요. 재료가 다르대요. 아메이가 좋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니까요. 이거 확인해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고요.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가전제품들도 많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인터파크가 연결이 돼 있죠. 정보화 시대는 정보가 돈이 된다잖아요. 보세요. 아이들 책 하나를 살 때도요. 인터파크에서 사세요. 근데 ABN 코리아를 들어갔다가 여기에서 사시면 화면에 탁 뜬대요. 그냥 일반 손님, 그럼 책 하나라도 택배해주고 끝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전문점 아메이를 들어갔다가 인터파크를 딱 들어가시면 오른쪽 화면에 탁 뜬대요. 뭐라고 뜨냐면 전문점 손님입니다. 광고비만큼을 캐시백 해주세요. 책값의 15%를 마일리지로 돌려받으실 수 있거든요. 이런 내가 쓰고 있는 형태를 하나로 다 모아보시면 돼요. 집에 있는 거 가만히 계산해 보세요. 내가 우리 집에 식탁위에 건강보조식품 하나라도 있죠. 그거랑 화장품이랑 생필품이랑 다 해서 모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유 받아 먹는 거, 핸드폰 쓰는 거, 테레비 보는 거, 애들 책 사는 거 쭉 해서요. 연결되어 있는 쇼핑몰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모아서 한 집에서 내가 딱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캐시백을 많이 받으실 수 있겠죠. 지금은 소비자만 하셔도 되게 많이 좋거든요. 그러면 제가 옛날 아메이하고 비교해서 이해되시게 한번 해볼게요. 한 집에서 지금 이 형태로 모으시면 20만 원 정도는 써지겠습니까? 20만 원 안 쓰셔도 돼요. 우리 영재 선생님 중에 아가씨는 자기가 8만 점을 쓰고요. 자기 친구가 7만 점 쓰고 또 다른 친구가 5만 점 쓰고 요렇게 해서 이 친구가 캐시백을 통장으로 받기도 해요. 요렇게 쓰셔도 되고 여유 되시면 쓰셔도 되고 실질적으로 써보면 이거보다 더 많거든요. 10,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캐시백을 받는데 옛날 아메이하고 제가 잠깐 비교 한번 해볼게요. 아메이 그러면 미팅장에서 혹시 똥 그려가지고 1000만 점 이런 거 들어보신 거 있으시죠? 저는 아메이 처음 타고 왔을 때 핀 달고 있는 사람 보면 와 대단하다 그랬어요. SP만 해도 하늘 같아 보이고요. 플래티늄, 루비 이러면 와
사람이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1000만 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월 수입이 150에서 200만 원 정도 된대요. 괜찮겠죠? 연말 보너스를 12월 15일에 1050만 원을 일시불 보너스로 받으실 수 있답니다. 적금 1년 동안 넣어갖고 1000만 원 적금 타기 힘들잖아요. 주면 좋겠네.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상속을 시켜준대요. 상속을.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해외여행도 보내준대요. 하면 참 좋겠네. 저는 사실은 학부모님이 다이아몬드 사장님이 계세요. 그래서 전화하면 수업을 빠져요. 그 전화하면 괌 가셨다고 하와이 가셨다고 도우미 아줌마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붙잡고 물어봤어요. 도대체 뭐 하시냐고. 그랬더니 아메이 하신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그 힘들다는 아메이가 뭐 되긴 되는갑다. 되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쪽 구석으로는 에이 그게 쉽나?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옛날 기준으로 비교를 해서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공부한 바로는 91년도에 처음 아메이가 시작을 했습니다. 제품 5가지로 시작을 했어요. 한 개에 5,000원짜리. 5,000원짜리로 1000만 전 매출을 올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요. 대리점 내고 트럭 사고 격리 아가씨 데리고 영업사원 총각 데리고. 맞죠? 그래가지고 혹시 예전에 아메이 대리점 차렸다 화분 들고 온나 이래갖고 화분 들고 가신 분들 있죠? 돈이 있는 사람은 바깥에다가 대리점을 크게 차렸고요. 또 여유가 없는 사람은 집 안에 차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요, 아메이 펑펑 써보셨죠? 한 개 사면요, 몇 달 써요. 한 번 사가고 간 사람이 소식이 없는 거라. 그래갖고 대리점 차린 사람들 망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아메이에서 망했다더라 하면 그때 아메이 했구나. 10년 넘었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시간 좀 흘러서 97년도쯤 됐을 때는 아메이 제품이 한 80가지로 늘어났어요. 제품 좋은 건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요렇게 해서요. 아줌마들 5명이서 내가 한 200만 원어치 팔아볼게. 니도 팔고 나도 팔고 우리 5명이서 까만 비닐봉지에 넣어서 한번 팔러 다녀보자. 요런 시절이 있었어요. 요거 이해되시죠? 5명이서 팔았어요. 하는 일은 5명이 똑같아요. 근데 돈은요. 이분이 이거 받죠. 나머지 분들은요.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왠지 이 아줌마는 집에 오면 내가 뭐 좋은 일 다 시키는 것 같고 저는 돈 잘 벌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돈 안 들어오는 것 같고 괜히 꿀꿀하고 그래서 내가 되기 위해서 저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밑에 팔러 다닐 사람을 어쨌든 꼬드겨서 또 넣어야 되고 또 만약에 내가 그만둬버렸다. 안 했다. 매출이 줄죠? 그럼 이분이 이 사람만큼을 더 팔든지 아니면 자기 집에 사재기를 하든지. 맞죠? 요게 다단계 아메이 맞거든요. 근데 지금 2005년도부터 인터넷 쇼핑몰이 많이 연결되면서 이제는 소비자만 하셔도 되게 바뀌어버렸거든요. 보세요. 20만 원 정도 쓰신다고요. 쓰시는 집이 50집이 모일 때까지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인터넷 쇼핑몰이라든지 제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공부를 해서 하나씩 알리니까 내 써볼게 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50집이 모일 때까지 노력을 했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1000만 매출이 되죠. 비교해 볼게요. 요거하고 요거는요. 계속 돈 나온다는 게 무리는 사실은 있죠. 상속이 된다라는 게 여기서 안 팔면 그 돈이 안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요거는 제대로 쓰는 사람들만 모이기만 하면 요게 돼요. 근데 또 크기 쉽나? 그런 마음 드실 때가 있잖아요. 지금 현대카드가 연결이 돼 있거든요. 카드 쓰시는 것만 모아도요. 그 수수료를 다음에 지금은 제품으로 받으시지만 다음에는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현대카드 회장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 다음에 또 연결될게요. 잘 들으세요. 이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은행이 연결될 겁니다. 지금 미국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은행도 광고를 해요. 예전에는 집 앞에 은행 전부 다 가셨죠? 근데 지금은요. 은행도 광고를 하고 은행도 캐시백을 주는 시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은행이 연결이 돼 있어서 은행 통장에 아메이 회원번호를 한 번만 등록을 하면 예금, 적금, 대출금, 모집일원이 매달 캐시백이 된다면 소비자 하시면서 나 그 은행으로 바꿀란다. 다 바꾸시겠죠? 현금으로 내준다는데 사업자 입장에서 얘기 드려볼게요. 은행 가는 사람만 모으면 아메이가 돈이 된다니까요. 은행 가는 사람만 모아도 돈 돼요. 은행을 이번 달에는 가고 다음 달부터 절대 안 간다 하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게 보험이 연결될 겁니다. 지금 현재 일본에는요. AIG 보험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 AIG 보험 모르면 간첩이죠. 미국 매출 1위거든요. 만약에 이 보험이 연결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좋아요.
보험 설계사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싸죠. 컨설팅 잘해주거든요. 근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좋은 게 매달 내는 보험료도 캐시백이 되잖아요. 저처럼 사업하는 입장에서는요, 매달 내는 보험료가 캐시백이 되니까 한 번만 연결하면 운전자 보험 기본 1년이죠. 1년 동안 매출 떨어질 일 없어요. 어떤 보험 20년짜리도 있잖아요. 매출 떨어질 일 없어요. 요 시대하고는 지금 인터넷으로 바뀐 시대는 어마어마하게 바뀌었거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연결될 게 주유소도 연결될 거고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병원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내가 병원 가는 것까지 마일리지를 다 잡아서 캐시백이 되는 거라. 그래서요, 예전에는 판매 방식이 아메이가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소비자 컨설턴트로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네가 쓰는 거를 요렇게 모아서 현명하게 쓰면 10,000원, 20,000원은 캐시백을 실컷 받으실 수 있고, 그렇게 쓰는 거를 또 모아서 몇 명만 모으면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는 캐시백 실컷 받으실 수 있거든. 그러면서 소비자들한테 혜택되는 걸 설명해 주는 걸로 바뀌었어요. 설명해 드리려면 내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죠. 그래서 공부하러 다니시는 게 아메이로 바뀌신 거예요. 만약에요, 한 1년에서 2년만 열심히 내가 일주일에 2-3번 정도 시간을 내서 공부하러 다니면 내가 매달 50만 원 정도는 통장에 받으실 수 있다. 그렇다면 나 그러면 그 학원 1년에서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그 학원 다닐 마음 있다 하시는 분. 그게 아메인데요. 예전의 아메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바뀐 아메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신다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요, 작게 한번 설명을 다시 드려볼게요. 예전의 아메이하고 지금 아메이하고 비교해 드릴게요. 120만 PB라고 제가 기준을 한번 정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한 집에서 10만 원 정도 캐시백 받는 거예요. 예전에 10만 원을 내가 통장으로 아메이에서 받으려 그러면요, 120만 PB, 돈으로 따지면 아메이 본사 물건으로 한 150만 원어치 정도 돼요. 한 달에 150만 원치를 열심히 팔아야지 내 통장에 10만 원이 들어오는 거라. 힘들어서 못해요. 그것도 돈도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한꺼번에 돈 안 주잖아요. 돈 떼서 나중에 내일 줄게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천도 있어야 되고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든 아메이가 되거든요. 치약 하나 갖다 달라면 치약 갖다 줘야 되고 퐁퐁 갖다 달라면 퐁퐁 갖다 줘야 되고, 이 돈 남는 장사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내가 혼자 20만 원어치를 한번 써보세요. 아까 우리 영재 선생님처럼 나눠 쓰셔도 되고요. 요렇게 쓰셔서 10,000원에서 20,000원을 캐시백을 받아보시고 나서 내 주변한테, 그 친구한테 아니면 언니한테 요렇게 나눠 쓰는 방법을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분들도 어느 순간에 이해하시면 이분들도 20만 점 정도 쓰시는 때가 오겠죠. 그래서 요렇게 6집에서 쓰는 거예요. 아메이를. 현명한 소비를 하시면 매출은 120만 점이 오르죠. 그럼 이분들 10,000원, 20,000원 정도 캐시백 다 가고 내 통장에는 10만 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아메이는 계속 팔아야 돼요. 맞습니까? 계속. 근데 요거는요, 소비자 네트워크가 딱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아까 얘기 드린 2차 수입 있죠. 시스템이 생겨서 이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10만 원 갖고 안 되잖아요. 애들 학원 하나밖에 못 보내잖아요. 난 50만 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면은요, 이런 집을 20집으로 늘릴 때까지 열심히 알리시면 돼요. 그래서 20집에서 20만 원 정도를 만약에 쓰시면은요, 400만 매출이 되겠죠. 그럼 캐시백이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냐면 각자 이 집에는 10,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캐시백 되고요. 내 통장은 50만 원에서 60만 원은 충분히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 1,000만 매출 그건 쉽나? 그러시잖아요. 그건 또 어떻게 하냐면요, 50만 원 받는 사람이 3명이 뭉치면 돼요. 니도 50만 원 받고 나도 50만 원 받고 재밌게. 식당 설거지보다 낫잖아요. 혹시 여기 남편들 없으시죠? 잠깐 키 좀 막아주세요. 우리 남편이 어느 순간에 낚시 갔다가 사라져도 나 먹고 사는 거 전혀 지장 없다 하시는 분. 우리 남편이 어느 순간에 갔다가 안 와도 나는 우리 아이 교육시키는 거에 전혀 지장이 없다. 나는 천하무적이다 하시는 분. 신랑한테 잘하세요. 하늘 같은 신랑한테 구박 절대 하지 마시고요. 까무리 미운 신랑이라도 그 신랑 없으면 당장 식당 설거지 가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당장 애들 교육도 못 시켜요.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집 밖에 나가서 내가 돈 벌 수 있는 거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렇거든요. 정말 퇴근해서 남편이 집에 오면 정말 잘하시고요. 애들한테도 정말 잘하세요. 우리 학부모님 얘기 제가 감동 먹은 얘기 하나만 잠깐 해드릴게요.
우리 학부모님 중에 한 분이 딸을 키우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딸내미 앞에서 설거지를 안 하신대요. 식탁 밑에 머리 쳐박고 방 닦는 거 절대 안 하신대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면 내 사는 모습을 보고 내 딸이 그렇게 살까봐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절대 그렇게 안 하신대요. 그러면 조금만 시간 활용하시면 된대요. 아침에 조금 일어나서 방 청소하면 되고요. 절대 주방에 설거지 이렇게 쌓여있는 거 안 보여준대요. 게으른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그래서 애가 학교 갔다 오기 전에 얼른 설거지 하고요. 자고 나면 또 얼른 빨래 개고요. 그래서 그렇게 집안일 하찮아 보일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사실 우리끼리 하는 말로 훌륭하고 대단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모습 안 보여주려고 열심히 노력하신대요. 또 어떤 분을 뵀는데요. 남자분이신데요. 아버지인데 아들을 데리고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하잖아요. 아들을 데리고 어딜 가시냐면 부산에서 제일 좋은 호텔 뷔페를 넥타이 탁 매겨가지고 엄마, 아빠, 아들이 셋이서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신대요. 포크가 떨어지면 본인이 안 죽죠. 이렇게 와서 도와주시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보여주시면서 한 말씀만 하신대요. 집에 오는 차 안에서. 민성아, 니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노? 그러고는 그 다음 주에요. 제일 후진 기사식당에 간대요. 가셔서요. 거기서도 아무 말 안 하고 식사를 하신대요. 그러면서 아들을 붙잡고요. 민성아, 니는 다음에 어른이 되면 어디서 밥 먹는 인생을 살고 싶노? 그러신대요. 혹시 모델하우스 구경 가는 게 취미다 하시는 분 있으시죠? 몇 평짜리 가세요? 딱 내 수준에 맞는 25평에서 32평 가시죠? 용기 좀 내면 38평 구경 가시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어떤 모델하우스가 90평, 제일 작은 게 72평. 아유, 내가 저 살겠나? 안 가시잖아요. 그 아빠가 그런 평수를 가신대요. 가셔서 아무 말 안 하고요. 이런 아파트를 유지하려 그러면 한 달에 관리비만 해도 이 정도가 나오고, 이런 아파트에 살라 그러면 차는 이 정도는 타야 될 거다. 그리고 이런 아파트에 살라 그러면 니네 와이프가 청소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도우미 아줌마는 있어야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한 달에 벌어야 되는 돈이 이 정도는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신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 달에는 주공아파트 있죠. 아니면 임대아파트 8평이나 13평도 꼭 가신대요. 저는 안 가거든요. 설마 내가 그거 살겠나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가신대요. 그러면서 여기에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 네가 지금 현재로 어떤 일을 했냐에 따라서 이런 집에도 살 수도 있고 이런 집에서 살 수도 있고 선택은 네가 하거든. 네가 한번 현명하게 선택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자동차 매장에 아이를 데리고 가보신 분. 그래서요. 제일 좋은 3500cc도 타보고요. 경차 있죠. 그것도 타게 한대요. 그러면서 이 차의 유지비도 설명을 해주고 이 차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왜 사람들이 비싼 걸 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준대요. 그러고는 가만히 오면서 아이의 손을 꼭 잡는데요. 그러면서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나는 네가 정말 훌륭하고 정말 여유롭고 정말 나눌 수 있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민성아 꼭 그렇게 살아라. 아빠가 니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게. 우리 둘이 화이팅하자. 이러신대요. 여기가 절인 거 있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대요. 내가 정말 초라하게 테레비 리모컨 누르고 그냥 청소하고 막 맨날 바쁘긴 바쁘잖아요. 맨날 바쁘시죠. 바쁜데도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고 정말 의미 있게 보내는 모습을 보여준 엄마하고 그 뒷모습을 본 엄마 자식하고요. 차이가 너무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영재에서 배운 게 그거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 모습을 돌아봤거든요. 어느 순간에 이건 아니다 싶은 거라. 내가 이렇게 살면 내 자식은 좀 나아야 되는데 그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아메에서 제가 얘기 드린 게 10,000원에서 20,000원 버는 소비자 캐시백 얘기 드렸죠. 그 다음에는 500,000원 버는 법 얘기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500,000원 버시는 분이 두세 분이 모이시면 200,000원 정도 50집 모일 때까지 하시면 요 돈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아들 있으신 분, 아들 있으신 분은 꼭 200,000원 정도는 캐시백을 버셔야 되거든요. 저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남편이 퇴근해갖고 딱 오는데요. 오늘이 내 생일이야. 근데 꽃바구니하고 딱 들고 들어오잖아요. 여보 이러면 첫마디에 어머 너무 고마워 그러시는 분. 돈으로 갖고 오지. 니 이게 얼마 줬는데 그러시죠.
매달 들어오는 200만 원이 있으시면 남편이 그 돈 몇만 원짜리 꽃바구니 들어오면 이쁘지, 고맙죠. 근데 돈도 못 벌고 맨날 마이너스인데 요번 달에 20만 원 구멍 나서 내가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꽃바구니 비싼 거 들고 오면 짜증나잖아요. 그죠? 저는 지금 요 정도 수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여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아까 제가 부자라고 얘기 드린 기준 있죠? 내가 사고 싶은 거 아주 비싼 건 아니지만 몇만 원 정도는 제가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의 교육비는 제가 낼 능력이 이제는 됐어요. 계속 나오는 수입이니까 인쇄 수입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좋은 게요. 제가 나이 들어도 남한테 돈 빌리러 가지 않아도 돼요. 아껴 쓰면 되거든요. 남한테 초라하게 빌리는 인생은 절대 안 살아도 되는데 좋은 거는 상속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장가를 딱 갔어요. 저희 집에 제사가 사실은 13번이거든요. 13번의 제사비를 낼 때마다 우리 며느리가 짜증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해결되는 돈이고요. 우리 아들이 와이프랑 결혼할 때요. 보세요. 25평에서 32평으로 옮길 때 한 달에 내는 그 대출금 얼마 안 하죠. 이 200만 원의 돈이면요. 우리 아들이 아파트 평수로 10평 정도 넓혀도 돼요. 차를 작은 거를 탈 거를 조금 넉넉한 차를 타도 할부금도 낼 수 있고 유지비도 낼 수 있어요. 와이프가 기분 나쁘거나 아니면은 장모님 생신이거나 이럴 때 삼겹살 먹으러 외식 가자 안 하셔도 돼요. 오늘은 소갈비 먹읍시다 하고 우리 아들이 자신있게 얘기해도 해결되는 놈이 이거잖아요. 와이프 생일이다. 자기야 오늘 가자. 그래가지고 할인 매장 세일하는 데를 가는 게 아니고요. 백화점 가서 서 있는 거 오늘 한 벌 사라. 이래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연말 보너스 1,050만 원 또 받을 거거든요. 제 아들의 인생에 여유가 생기는 돈이 이 돈이에요. 암에 힘들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저는 그러거든요. 인생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인생이 쉽습니까? 나이 들어서 돈 없으면 더 힘들죠. 자식한테 학원비 못 내주면 더 가슴 아프죠. 맞죠? 근데 그걸로 따지면 내가 일주일에 2-3번 정도 아메이마트에 와서 무료 강좌를 들어서 강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처럼 오픈 미팅. 이런 오늘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재미있는 미팅도 있고요. 제품 교육도 있어요. 내가 소비자만 하셔도 화장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녹차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뭐 여러 가지 건강보조식품이 뭐 인체에 영향에 어떻게 미치는지 공부하셔도 소비자만 하셔도 손해볼 건 없죠. 우리 가족이 건강을 챙기는 건데. 그래갖고 돈도 번다면 다니실 수도 있잖아요. DBC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아메이 하는 방법 배우는데. 내가 아메이 하는 방법을 배워서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요게 시스템이거든요. 시스템이 없는 시절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혼자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요. 내가 햄버거 만드는 방법을 배워서 그것만 딱 알고 있으면 누군가가 자리를 비워도 아르바이트생 불러가지고 똑같이 가르쳐주면 맛이 똑같이 나죠. 그게 시스템이거든요. 나만 배우면 돼요. 요렇게 일주일에 2-3번 정도를 아메 미팅장을 다녀서 내가 내 노후가 보장이 되고 내 인생에 사는 여유가 생긴다면 나쁠 거 없잖아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조금 마음으로 옆집 아줌마한테 말은 못하겠는데 사실은 나 속으로 우리 남편이 어떻게 될까, 저 직장이 튼튼하나, 어떻게 될까 약간 고민한 적이 있다. 우리 아이 교육비 때문에 약간 고민한 적이 있고 친정엄마 때문에 나 좀 보태주고 싶은데 제일 가슴 아픈 말이, 제가 이때까지 내 평생에서 제일 가슴 아픈 말이 우리 엄마가요. 우리 엄마가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니를 키우면서 니가 이렇게 살지는 몰랐다. 그렇게 가슴이 아프대요. 내가 잘 사는 거는 내가 좋은 일이 아니고요. 부모한테 효도하는 일이 잘 사는 거예요. 걱정 안 끼치고. 근데 요즘은 그 소리 안 들어요. 그것만 해도 너무 좋잖아요. 아메이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집에 가보셔서요. 소비자만 하셔도 너무너무 괜찮거든요. 근데 소비자 컨설팅을 어떻게 하는 건지 내가 배워보겠다 하시면 아메이 세미나장에, 아메이 미팅장에 일주일에 2-3번 정도 오시면 돼요. 근데 돈을 내가 남한테 얘기했는데 수익의 분배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것도 좀 남 이용해서 내가 돈 버는 건 좀 안 좋은 일이잖아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제가요. 아메이 공부를 딱 하고 나서 제가 먼저 썼어요. 한 20만 원 정도 썼거든요. 통닭도 쿠폰 10마리 모으면 1마리 주죠. 1일부터 말일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쿠폰을 열심히 모았고요. 제가 제 친구한테
요렇게 얘기했어요. 니도 쿠폰을 한번 모아보지. 앞으로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서 니 주변에 또 아메이 마트 쓸 사람 있으면 또 내보고 소개해줄래? 그럼 내가 공부한 거 설명해줄게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A, B한테 이 친구 보고도 니도 똑같이 써봐라 라고 얘기했다고 가져갈게요. 각자 집에서 핸드폰은 열심히 쓰고요. 인터넷도 열심히 쓰고요. 우유도 열심히 받아먹고 화장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집에서 열심히 썼을 때 요게 저예요. 1등으로 등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요렇게 썼을 때 내 집 중에 어느 분 통장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저는 여긴 줄 알았어요. 아, 당연하지. 맨 먼저 등록했고 매출 많고 사람 많은데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요. 인터넷으로 10원짜리 하나까지 매출이 다 검사가 돼요.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노력한 순서대로 돈을 내주는 게 아메이 마케팅이더라고요. 한번 봐주세요. 저 기준에서 한번 해볼게요. 나라는 사람은 매출이 80만 매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캐시백이 6%예요. 그래서 48,000원. 내 친구 기준에서 한번 해볼게요. 성복희라는 제 친구가 저랑 핀이 똑같아요. 파운더스 플래티늄이거든요. 제 친구 보고 얘기했을 때 내 친구는 자기가 쓰고 주변에 알린 거, 친구 거를 딱 계산을 따로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거 자기 가져가기. 그래서 친구는 6%. 그래서 36,000원이 돼요. 그러면 내가 노력한 거에서 친구 노력한 건 빼주죠. 그래서 48,000원 부분에서 36,000원을 뺀 나머지 12,000원이 제 통장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제 친구도 다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이 소비자들, 아메이는 사업 안 하고 소비자만 하셔도 돈 들어오거든요. 이 소비자가 홈플러스나 롯데마트를 안 가고 아메이마트를 열심히 써도 돈이 들어와야 그 다음 달에 또 쓰고 하실 거잖아요. 캐시백 3% 6,000원이 해당이 되거든요. 6,000원 두 분 12,000원을 뺀 나머지 24,000원이 제 친구 통장에 들어가요. 이해되세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제가 만약에 노력을 저는 쇼핑몰 광고를 한 번 했어요. CF 한 번 찍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CF 2번 찍었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똑같은 일을 똑같이 했는데 나는 더 좋고 내 친구는 더 열심히 노력해도 돈이 작으면 저는 친구한테 그런 얘기 절대 못해요. 인생 그렇게 못 살거든요. 앞으로 계속 봐야 되는 친구인데. 근데 뭐냐면 나도 노력을 했는데 네가 노력을 더 하면 네가 더 좋을 수 있거든. 괜찮은 것 같다. 쓰기만 써도 좋고 알려도 더 좋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기는 소비자예요. 근데 소비자가 알려주신 분이 이분이 아메이 공부를 재밌어 하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많이 알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이 돈을 제일 많이 받고 100단계 밑에서 누군가가 제일 열심히 했다. 이분이 돈 제일 많이 받고 철저하게 아메이는요.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같이 모시고 오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로스맵이라고 이렇게 쫙 돼 있다며 그거 한번 보여줘 해서요. 누가 얼마만큼 썼는지 10원짜리 하나까지 쫙 조사가 다 돼요. 그리고 아메이 그 컴퓨터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사고 그 다음에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컴퓨터 기술이 아주 뛰어나거든요. 절대 돈 통계도 끝내주게 완벽하게 해서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입의 분배도 정확한 것 같고 그러면 그 50집 어떻게 모으는데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모으는 노하우는 제가 나중에 얘기 드리고요. 앞으로 이 일이 또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그것도 한번 알아보셔야 되잖아요. 제가 여기 FTA 협상가 여기 얘기 드렸잖아요. FTA라는 게 안 어려워요. 쉽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5천만의 인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안에서 차도 만들고 에어컨도 만들고 텔레비도 만들고 다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많이 팔아야지 이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우리나라 안에는 수요가 이제 한계가 돼 있잖아요. FTA라는 건 뭐냐면 이 나라랑 둘이 약속을 해서 세금 없이 우리끼리 그냥 똑같이 싸게 물건 많이 팔자라는 약속이거든요. 나라별로의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인도랑 이 약속을 하면 인도의 인구가 10억, 중국의 인구가 13억이에요. 13억 인구한테 이 차라든지 에어컨이나 텔레비나 반도체, 핸드폰 끝내주죠. 이런 것도 팔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유럽 인구는 5억이에요. 유럽 인구도 괜찮겠죠. 그 다음에요. 미국하고 캐나다 인구가 한 3억 돼요. 그 다음에 아시아,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이 또 한 5억 정도 돼요. 그래서 FTA 체결을 하고 나면 이 많은 나라가 전부 우리의 시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술개발만 많이
팔면 돼요. 근데 이제 딱 문제는 FTA를 하고 오면 들어오는 것도 관세 없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쌀이 부분이 문제기는 한데 조금 손해보고 더 많이 팔 수 있어요. 근데요, 재밌는 게요. 만약에 FTA를 안 했다. 안 하면요. 몽골이라는 나라랑 거래를 할 수 있대요. 그 다음에요. 쿠바랑 거래를 할 수 있대요. 그 다음에 북한이랑 거래를 할 수 있대요. FTA를 하면 시장이 이만큼이고요. FTA를 안 하면 시장이 이만큼인 거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FTA 막 데모하고 반대하잖아요. 막 데모하고 반대하고 만약에 FTA를 아무 나라랑도 못했다. 지금 우리나라 WTO 국가 140개국 중에서 FTA가 꼴찌입니다. 이 꼴찌인 상황에서 만약에 FTA를 못 해버렸다. 남들보다 한 박자 늦었다. 그러면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딸들은요. 몽골에다가 텔레비하고 차를 팔아야 돼요. 핸드폰 팔아야 되고요. 쿠바에 가서 팔아야 되고요. 북한하고 거래해야 되고 딱 전 세계에서 이 세 나라만 거래할 수 있고 다른 나라랑 일체 거래를 못해요. FTA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있잖아요. 남편하고 저녁에 대화되시는 분. 이런 얘기 하세요. 아메 미팅장에서 배워갖고 이런 얘기 하는 거라. 뭐 남편들이 뭐 이러면서도요. 속으로는 저기 요즘 대화가 좀 되네. 남편 보고 얘기 안 해준다고 막 짜증내지 마시고요. 내가 대화거리를 만들어서 여보야 이리 와봐. 내가 있잖아 오늘 세미나에서 들었는데 이런 얘기 들었는데 너무 괜찮더라. 어머 우리나라가 앞으로 FTA만 잘 되면 발전되겠더라. 이런 얘기 하세요. 그럼 사랑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쵸? 요거까지는 이해되셨죠? FTA 안 어려워요. 우리나라 시장을 넓히느냐 좁히느냐 그 차이고요. 혹시 유비쿼터스 얘기 들어보신 분? 유비쿼터스를 제일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CF 광고예요. 맞죠? 특히 아파트 선전에. 뭐 어떤 아파트 선전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는 물어봐야 될 게 많다. 문도 못 열고 불도 못 켜고 물도 안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유비쿼터스가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러시잖아요. 요즘 유비쿼터스 중에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 학원, 학교 여기에요. 이름표 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학원문을 탁 들었으면 엄마 문자 메시지로 띵동 하고 와요. 몇 시에 학원 왔습니다. 받아보신 분 있으시죠? 그 다음에 애가 학원에서 탁 나가면 띵동 지금 학원에서 출발합니다. 그러시죠? 그게 유비쿼터스예요. 그냥 어려운 게 아니고요. 내가 좀 더 생활이 편해지는 거. 내가 뭔가 일부러 찾아서 막 따져서 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나한테 정보가 쏙쏙쏙쏙 들어오는 거. 요게 유비쿼터스거든요. 제가 유비쿼터스 아파트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저는 사실은 아메이 요거 공부를 하게 된 게요. 조금은 다른 분들하고 좀 색다르게 공부를 하게 됐어요. 아메이가 퀵스타라는 인터넷 사이트는 많이 들어보셨죠? 왜 아메이가 앞으로 괜찮냐면요. FTA가 됐을 때 아메이는 전 세계 90개 지역 및 국가에 이미 들어가 있는 OA1 등급의 대단한 회사잖아요. 이 나라에도 아메이가 있고 이 나라에도 아메이가 있고 이 나라에도 있고 이 나라에도 있고 이 나라에도 있고 이 나라에도 있고 그래서 아메이 사이트가 하나로 통합이 돼요. 제 회원번호가 4425836이거든요. 요 앞에 국가번호 두 자리가 딱 비어 있어요. 국가번호가 딱 보유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퀵스타닷컴으로 들어가면 전 세계 모든 물건을 관세 없이 대리점 거치지 않고 싸게 좋게 쓸 수 있는 아메이 사이트. 앞으로요. 그 전자상거래 부분을 공부를 조금 더 해보시면은요. 할인점 중에 1등은 월마트가 차지할 거예요. 그렇고요. 우리나라처럼 G마켓 같은 거 있죠. 그게 전 세계가 통합이 되면 아마존닷컴이 1등이 된대요. 그러면 전문점 중에서는 1등은 누가 되겠습니까? 아메이마트가 되겠죠. 그게 이제 아메이마트가 1등이 되는데 또 요 다음에 한번 봐보세요. 제가 공부한 정보랑 친구하기 중에요. 디지털 테레비도 공부해보고 디지털 냉장고도 공부해보고 휴대폰이 어떻게 바뀌느냐도 공부해보고 그전에 공부한 디지털 냉장고입니다. 아메이 딱 접어놓고요.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물건을 쓸까? 왜 아메이가 괜찮다 하지? 아메이만 오면 아메이 하는데 도대체 뭔가? 한번 비교해보세요. 슈퍼는 할인점도 있고요. 명품점도 있고요. 전문점 사이트도 있어요. 요거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요거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요거는 아메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에 계시던 냉장고 문짝에다가 10만 원도 안 하는 기계 하나만 붙이면 얘가 유비쿼터스 냉장고가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핸드폰 일정 관리하듯이 입력하시면 돼요. 내가 우리 집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 우유, 파, 계란, 기타 등등, 감자.
15일날 우리 신랑 생일이네. 갈비 있었으면 좋겠다. 아, 시댁에서 손님 오니까 사과랑 과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입력을 딱 하셔서 한 달 프로그램 시간표처럼 입력을 딱 하시면은요. 여기서 자동으로 여기랑 선택만 하시면 돼요. 입력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입력을 딱 했다. 그러면 요마트에서 자동으로 주문을 해가지고 우리 집에 택배로 물건을 보내줍니다. 택배 받아야 되죠. 유비쿼터스잖아요. 집에 안 있어도 돼요. 홈플러스나 이런 데 가시면 아파트 1층에 그 100원 동전 넣으면 가방 보관해주는 보관함 있죠. 그게 아파트 1층으로 들어올 겁니다. 지금 준비가 다 돼 있거든요. 유비쿼터스 아파트 평당 1,400만 원짜리 아파트 이해되세요? 안 되시죠? 이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해운대 이안 엑소디움 아파트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평당 1,400만 원 하는데 모델하우스에 가시면 2층에 이 함이 있어요. 보세요. 우편함 없애고 그 함 없애는 데는 그렇게 큰 돈이 들지는 않아요. 근데 아까 그 분여회에서 그 함 달아주세요 하면 달겠죠. 원가 얼마 안 하는데 요 함에다가요 물건을 딱 해서 필요한 만큼 배달이 오는 거예요. 그 집 주부의 생리 주기까지 체크를 해서 이틀 전에 생리대까지 배달이 온대요. 딱 오시면 물건을 딱 넣죠. 그럼 뭐 되냐면 이 집 주부의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띵동 하고 뜨는 거예요. 인증번호 받아보셨죠? 물건 사시면 그 인증번호를 뽁뽁뽁뽁 누르시면 이 함이 딱 열려요. 그럼 아침에 가셔서 물건만 들고 올라오시면 되는 거라. 요렇게 되시는데요. 여기를 입력하시면 싸죠? 근데 안 좋은 점은 뭐예요? 물건이 기분에 따라서 다르죠. 좋은 것도 왔다가 안 좋은 것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입력을 하면요. 물건의 질은 끝내주죠. 진짜 좋아요. 근데 생활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죠. 생활비가 많이 들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와서 아메이마트를 얘기해 주는 거라. 보세요. 환경 호르몬 제품이 하나도 없죠. 전부 건강 웰빙 제품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00%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물건을 썼죠?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바로 갖고 가잖아요. 그 다음 날에 돈으로 딱 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시시한 물건 절대 못 줘요. 물건은 믿을만 하잖아요. 그러면서 세 번째,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있죠? 카드, 주유소, 은행, 보험, 병원 모든 서비스를 마일리지로 다 모아서 여기 가는 것보다 마일리지를 훨씬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는요. 네 번째, FTA가 되고 나면 내가 우리 집 신발이나 호주 양털 이불을 사거나 뭐를 사도 전 세계에서 싸게 제일 좋게 살 수 있잖아요. 그게 지금 유비쿼터스 아메이예요. 요게 지금 냉장고가 개발이 다 돼 있거든요. 빠르면 2008년, 늦어도 2010년에는 이게 돌아간대요. 기존의 냉장고 문짝에다가 이거 붙이시겠습니까? 안 붙이시겠습니까? 붙이죠. 붙이고 편하게 살죠. 제가 혼자 쓰셔도 마일리지 너무너무 많이 받으실 수 있고요. 내가 우리 엄마나 친구하고 몇 명 보고만 얘기를 해도요. 이 전체가 내 매출이 돼요. 맞죠? 그래서 10만 원 정도 캐시백은 쉬워요. 근데 이때 돼갖고요. 내가 몇 집한테 더 많이 알리면 한 50만 원 정도 캐시백은 더 쉽죠. 이 회사의 대단한 건 뭐냐면요. 광고의 역할을 누가 합니까? 소비자가 하거든요. 광고의 역할을 제가 해요. 그래서 광고 누가 했는지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이 인터넷 사이트를 쓰기 위해서 가입을 하려고 그러면 조건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누가 얘기해 주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회원번호를 넣어야 가입이 돼요. 그래서 컴퓨터가 누가 소개했고가 쫙 전산으로 다 뜨는 거라. 그럼 딱 나는 내가 노력한 만큼 받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안 하셔도 되고요. 저녁에 늦게까지 일 안 하셔도 되고요. 내가 제대로만 공부해서 이 인터넷 쇼핑몰을 혜택을 알리기만 하셔도 어쩌면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되실 수도 있는 게 지금 인터넷 아메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지금 고르시면 돼요. 소비자만 하셔도 너무 좋죠. 소비자만 하셔도 좋습니다. 그쵸? 근데 내가 일주일에 2-3번 정도 아메이 세미나장에 다녀서 공부를 하는 거라. 아메이 학원을 다녀요. 그래서 직업을 소비자 컨설턴트로 하셔도 괜찮아요. 옛날 아메이는 힘들었지만 지금 아메이는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 다음에요. 조금 더 꿈을 키워보세요. 꿈을. 나는 우리 아들을 유학을 조금 보내고 싶다. 내처럼 말고.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혹시 내 딸이 부잣집에 시집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 딸이 어쨌든 부잣집에 시집가서 지는 손에 물 안 묻히고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있죠? 그거 불공정 거래인 거 아시죠? 맞지. 내 딸은 그 정도 안 되게 키워놔 놓고는 사위는 그거 얻고 싶잖아요.
내 아들이 의사다. 만약에요, 공부를 너무 잘해서 진짜 대단하게 키워왔는데, 돈 없고, 인물도 없고, 성격도 안 좋고, 몸매도 안 좋고, 이런 거 딱 데리고 왔다. 결혼시켜 주시고 싶은 분. 그거 불공정 거래잖아요. 그죠? 내가 불공정 거래를 하지 말고요. 내가 능력을 키우시는 거예요. 내 딸 보고도 능력을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요, 국제협상 전문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때 했던 그 부분이거든요. 내가 인터넷 쇼핑몰을 공부를 해서 정말 정보보안 전문가처럼 게임 기획자처럼 나는 집에 있어요. 근데 인터넷 쇼핑몰이 막 돌아가요. 관세 없이. 물건이 택배로 다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어느 정도 수입이 탁 돼서 정말 여유롭게 편하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전에는 남 이용하고 열심히 돈 일 안 하고 이런 거는 별로 좋은 직업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시대가 바뀌어서 시스템을 가진 사람만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한번 보세요. 21세기 부자 되는 법. 부자 기준 제가 얘기 드렸죠. 큰 욕심 없이 남한테 돈 빌리러 안 가는 거. 지금 앞으로의 부자는 한 달에 50만 원이라도 계속 나올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 병원비 자식한테 손 안 벌리면 부자. 맞습니까? 지금 현재로 아파트 평수가 80평, 90평 살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60이고 70이 돼도 나는 보건소에 무료 진료를 안 받아도 되고 내 돈 내고 종합병원 갈 능력 된다. 그럼 부자예요. 근데 21세기 부자가 되려 그러면 로얄티를 받으셔야지 부자가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나와 똑같은 일을 누군가한테 전달을 해줘서 그거로 인한 로얄티를 받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로얄티를 받는 업체가 맥도날드. 맥도날드 본사가요. 지금 초량에 있는 맥도날드나 김해에 있는 맥도날드나 서울에 있는 맥도날드한테 햄버거를 만들어서 비행기로 납품하는 건 아니죠. 햄버거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열심히 이 초량에 있는 맥도날드가 매출이 오르면 1.98%를 로얄티로 본사가 받아요. 처음에 예전에 74년도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어요. 이때까지는 이런 형태의 돈의 수입이 없었거든요. 잘 가르쳐줬으면 됐지. 매달 매출에 대해서 1.98%를 왜 받는데. 그래갖고 미국 법원에 이게 제소가 됐었어요. 맥도날드하고 아메이하고. 왜 받는데? 그랬는데요. 그게 긴 법정 싸움 끝에 통과가 됐어요. 아, 이거는 정당한 수입이다. 지금 현재로는 맥도날드만 있는 건 아니죠. 뚜레쥬르도 마찬가지죠. 칸 영어학원도 마찬가지죠. 요즘 뱃살방도 마찬가지죠. 전부 이런 뭔가의 프랜차이즈, 돈 만들 수 있는 방법의 노하우를 딱 가지고 노하우를 가르쳐줘서 이 업체의 로얄티를 받는 사람. 빵 만들어갖고 파는 사람보다 로얄티 받는 사람이 꾸준한 수입이 있어요. 맞죠? 아메이도 개인형 프랜차이즈거든요. 내가 1,000만 매출이 되는 방법을 딱 배워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성격장애 있는 사람 말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아까 그 보너스 기억나시죠? 1차, 2차, 3차 보너스. 아메이 보너스는 전부 1차밖에 몰라요. 물건 팔아갖고 돈 들어오는 수입. 근데 진짜 대단한 건 2차 보너스거든요. 내가 매달 2,000만 매출돼 있는 네트워크에서 6% 현금으로 계산하면 1,000만 원에 대한 최소한 60만 원의 로얄티를 받으실 수 있어요. 친구 좋아지게 210만 원 들어가게 해주면 내가 60만 원 받는 거라. 내가 누군가한테 아메이 마케팅을 가르쳐줘도 네가 더 좋아지는 일이거든. 이거예요. 네 좋아지고 내 좀 좋아지고 같이 여행 다니고 얼마나 재밌게 좋아요. 3차 보너스는요. 내가 이만큼 소비자 컨설턴트에서 여기까지 넘어갈랑 말랑 하죠. 그때 되면 전체 매출의 0.25%를 계산해서 돈을 주거든요. 홈플러스도 매출 많으면 아마 사장님한테 특별 보너스 받을걸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메이 수입을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대로 150만 원어치를 열심히 팔아서 120만 점수를 올려서 통장에 10만 원 겨우 받는 그 아메이는 옛날 아메이고요. 지금은 어마어마한 아메이로 바뀌었거든요. 혹시 내가 50, 60이 되더라도 내 수입이 지금하고 별로 지장이 없다. 나는 괜찮다 하시는 분 계세요? 별로 없으시죠? 저 같이 공부하시는 분 중에 우리 어머니가 계세요. 친구 어머니인데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제 친구하고 저하고 둘이서 달랑 아메이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한 달을 밤마다 우시는 거라. 이유가 옆집 아줌마가 하도
아메에서 바람났다더라, 누구는 어쨌다더라, 오만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망했다더라, 빚졌다더라 이러니까 친정엄마한테 생활비 100만 원을 주는 게 내 친구의 꿈이었어요. 정말 어머니 열심히 사셨거든요. 정말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사셨고 최선을 다해서 사셨는데 인생 60을 마감하는 시점에 자식한테 어쩌면 짐이 되는 부모가 된다는 게 그렇게 마음이 아프셨대요. 근데 내 친구가 그 어머니한테 그 100만 원의 생활비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친구가 월급을 맞벌이 하거든요. 월급을 떼서 줄 수도 있어요. 내 친구가 줄 수도 있는데 힘들게 벌어서 그렇게 한 돈을 엄마한테 주면 어머니가 받으실 때 편하시겠습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어머니가 우시니까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우는데 일을 어쩌면 좋겠노?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바뀐 아메이 공부하러 엄마를 몇 번만 모시고 가자. 그러면 이해는 하시겠지. 걱정은 안 하실까 아이가.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랑 그 찬바람 부는 지금쯤 돼요. 지금쯤 계절 날씨에 찬바람 부는 겨울에 갔거든요. 김해 미팅장을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5번쯤 다녔는데 우리 어머니가 직장생활 둘 다 맞벌이 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이 늦게까지 니네들 열심히 살라고 노력하는데 나 또 신방에서 못 있겠다. 같이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고 같이 다니셨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친구 몰래 무서워가지고 몰래 제 손을 다 잡으시고 그래요. 내 친구들은 깻잎 따러 가거든. 하루 일당 2만 원 받고 점심 준대이. 그러고 간다. 그러세요. 그래도 노후 보장은 안 된다. 병원비 조금, 약값 조금 되지.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시면서 내가 이때까지 공부한 걸 가만히 보니까 돈 안 들고 남 피해 안 주고 망할 염려 없고 내만 열심히 하는 일인 것 같네. 선생님 내 좀 하면 안 될까? 그러세요. 어머니 하지 마세요. 우리 벌어서 드릴게요. 그랬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열심히 산 인생의 마지막에 나 정말 보람된 일을 하고 싶다.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시대요. 그 어머니 손을 잡고요. 이때까지 아메를 했는데요. 어머니가 이번 달 GT가 되세요. 이제 우리 어머니 소개시켜드려도 됩니까? 정말 빵빵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가세요. 그래서요. 선생님 나 있잖아. 지난달에 147만 원 벌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년에 우리 다 같이 사이판 여행 갈 준비를 해요. 저랑 저희 집 가족 다 가고요. 우리 여동생 가족 다 가고요. 내 친구 가족 가고요. 서울에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서울에서도 사업해도 돼요. 시스템이 있는 서울 언니네 가족 가고요. 어머니네 가족 가고요. 정말 같이 가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처음 시작할 때 자꾸 초라하게 시작했던 내가 아는 아메이를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는 이해가 가는데 누가 내를 따라 아메이를 공부를 하겠노 싶어서 정말 자신 없고 용기 없었던 그런 초라한 아메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식구들이 자꾸 늘어나요. 정말 재밌고 정말 행복하고 그런 사람들을 자꾸 만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하루하루가 즐겁거든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즐거워서 좋아 죽겠다 하시는 분 계세요? 아메이 세미나장요. 열심히 공부하러 다녀보세요. 그러면 정말 저희 그룹의 20대의 아가씨들 아메이 딱 들으면 딱 알아요. 써보면 되겠네. 아니면 반품하면 되겠네. 연세 많으신 분들 60대 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이 뭔가 보람된 일을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시대 돌아가는 것도 배우고 너무너무 좋잖아요. 집안에 계시지 마시고요. 그냥 무료 강좌다 생각하세요. 세미나, 좋은 세미나 들었다 생각하시고요.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네. 어머 이렇게 살다 보면 정말 내가 밝아지고 좋아지겠네. 그런 마음 드시면 꾸준히 열심히 재밌게 다녀보시고요.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